황희찬 선수가 몇 년 전에 이어서 2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면서 시작된 경기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황희찬과 나란히 득점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결과적으로 결승골이 될 수도 있었던 페널티킥 실축을 했던 게 좀 뼈아팠어요. 적어도 오늘 경기에서만큼은 존슨 탓이 아니라 좀 덕을 봤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었는데 존슨이 얻어낸 페널티킥이었거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PK를 찬 게 조세사 골키퍼에게 막혀가지고 역전에 실패를 했던 상황에서 전반 추가 시간에 존슨이 2대1로 역전골을 넣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볼리TV 성혁입니다. 2024년 마지막 프리미어리그 경기였습니다. 토트넘과 울버햄튼의 리그 19라운드 경기였고요. 손흥민과 황희찬이 나란히 선발 출전을 하면서 시작부터 코리안 더비가 성사가 됐습니다. 결과는 2대2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홈팀 토트넘에게는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면서 두 팀 모두 대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희비가 엇갈리는 경기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공격 포인트 없이 62분에 교체 아웃이 됐고요. 황희찬 선수는 이날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2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골 장면 외에 아주 인상적인 모습이 좀 많지는 않았었고 후반에 이제 교체가 됐고요. 자, 그리고 토트넘은 승점 1점을 추가하는 데 그치면서 일단 리그 11위로 한 계단 올라섰는데요. 이번 라운드 타팀 결과가 지금 아직 안 나온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13, 14위까지 떨어질 위험성도 있습니다. 승점 1점밖에 못 추가했기 때문에. 반면에 울버햄튼은 새 감독 부임 이후에 3경기 무패고요. 2승 1무 네, 3경기에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토트넘은 리그 홈 경기에서 최근 성적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1승도 없고요. 그 5경기에서 이제 10골을 넣었으니까 경기당 2골 득점이면 나쁜 것은 아닌데 무려 15골, 경기당 3골씩 평균적으로 꼬박꼬박 내주면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2무 3패예요. 홈에서, 리그 홈에서.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기록이고 2008년 이후에 홈에서 리그 성적 가장 안 좋은 그런 기록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최근 현지 언론이나 또 일부 토트넘 팬들이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당연히 많이 욕을 하고 있지만 팀 부진의 타겟으로 손흥민을 지목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어서 좀 우려가 되고 있는데 급기야 오늘은 이런 트윗이 올라왔고요. 여기에 엄청난 좋아요와 리트윗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팀이 부진하고 또 비겼는데 팀 성적 상관없이 저렇게 기념사진 찍는 사람들 이게 바로 그러니까 한국분 사진인 거죠. 예. 지금 토트넘은 우리가 아는 토트넘이 아니고 관광지가 되고 있어. 뭐 이런 얘기 같은데 근데 이 새끼들이 진짜 저는 아니, 니들 손흥민 입단하기 전에도 7년이나 우승 못한 팀이었고, 성적도 그랬었고, 그마저도 2008년에 그 리그컵 우승이었고요. 뭐 리그 우승도 아니고, 한국 선수가 니들한테 넣어준 골이 얼마고, 또 한국 팬들이 니들한테 보태준 돈이 얼마인데, 이런 식으로, 니들 팀이 못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비꼬면서 한국 사람들 언급하는 거 상당히 저는, 좀 별로라고 생각하고요. 게다가 오늘 한국에서 진짜 전 세계 그 외신으로 타전이 된 역대급 참사가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뭐 애도나 추모나 이런 것도 없이 괜히 좀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급발진해서 죄송하고요. 이날 현장에는 런던에 가 있는 양민혁 선수가 마이키 무어와 함께 경기를 관전했습니다. 몰려든 팬들에게 열심히 사인해주는 모습이 토트넘 공개에 올라왔는데요. 한국 팬들만이 아니라 현지 팬들도 굉장한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경기 좀 인상적인 그런 장면들이 많았기 때문에 장면 중심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날 가장 인상적인 포인트는 전반 6분이었죠. 황희찬 선수가 전반 6분에 원정팀 울버햄튼에게 선제골을 안겼습니다. 박스 앞 프리킥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서 아인누리, 이날 아인누리가 이제 2도움 기록을 했는데 아인누리가 왼발로 반대쪽에는 황희찬 선수에게 좀 밀어줬고요. 황희찬 선수가 요거를 결코 쉽지 않은 박스 바깥에서 과감한 오른발 중거리 슈팅으로 골을 터뜨렸습니다. 2경기 연속골이고요. 토트넘은 이 골을 내주면서 올 시즌에만 벌써 11경기째 선제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선제골 너무 많이 내주고 있어요, 이 팀. 아무튼 황희찬 선수가 이날 쓰리톱의 중앙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톱에 타겟맨처럼 올라가 있지는 않고 오히려 양쪽에 있는 두 선수보다 아래쪽에 있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만 어쨌든 중앙에서 많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표팀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황희찬 선수의 어떤 좀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 그리고 그 뒤에 5분 만에 이번엔 토트넘이 벤탄쿠르가 헤더골 넣었습니다.
두 팀 모두 이제 세트피스에서 골을 만들어낸 건데, 토트넘은 포로가 코너킥에서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포로가 찬 것을 벤탄쿠르가 노마크 상황에서 헤더로 골을 성공시켰고요. 그 뒤로도 굉장히 다양한 찬스들을 두 팀이 이제 만들었었는데, 좀 저는 이 장면, 전반 29분에 이게 지금의 토트넘을 말해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아닌가. 오른쪽에서 셉세비가 이제 크로스를 했는데, 이때 사실 셉세비가 이미 옵사이드였어요. 이게 만약에 골이 들어갔어도 옵사이드로 취소가 됐을 텐데, 하지만 인플레이가 돼서 여기서 이제 그 셉세비 크로스를 솔랑케하고 벤탄쿠르가 충돌을 하면서 슈팅을 못합니다. 이거 흘려줬다면 뒤에 손흥민이 기다리고 있기도 했었고, 근데 이 장면은 솔랑케는 사실 벤탄쿠르를 볼 수 있는 각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벤탄쿠르가 이거를 저렇게 달려들 필요가 없었는데, 이 벤탄쿠르 잘못이죠. 참 토트넘의 앞날을 보는 것 같은, 현재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충돌 장면이 아니었나. 자, 그 뒤로 계속해서 몰아붙였던 토트넘이었고요. 전반 42분에 이번에는 존슨이 안쪽에서 PK를 획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안드레 선수의 반칙을 유도해내면서 존슨이 그 페널티킥을 얻어냈고요. 그리고 토트넘의 페널티킥 전담 키커인 손흥민 선수가 이제 키커로 나섰습니다. 거의 곧바로 이제 진행이 좀 됐는데, 요게, 네, 조세사 골키퍼 선방에 막혔습니다. 경기 화면에 손흥민 선수 최근 5개 그 페널티킥 그 궤적, 그 코스?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보여줬는데, 뭐 거의 대부분이 손흥민 선수 기준으로 이제 왼쪽으로 찼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세사 골키퍼가 분석을 좀 확실히 하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킥을 하기도 전에 골키퍼 입장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몸을 미리 던졌고요. 네, 그 분석이 결과로 완벽한 선방을 해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상당히 당황하는 모습이 좀 나왔었고, 결국엔 여기서 역전에 실패를 했던 토트넘이고, 만약에 이게 들어갔더라면 네, 토트넘이 좀 숙제 3점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긴 했죠. 자, 그리고 요 실축이 마음에 짐이 됐던 손흥민 선수가 그 뒤로 굉장히 폭풍 질주를 선보였습니다. 2분 뒤에 상당히 먼 거리에서부터 볼을 본인이 직접 가지고 달려가서 상대 박스 근처까지 가서 슈팅을 때리려고 했는데, 이때 토트넘에 있었던 도허티, 네, 이날 울버햄튼의 3백에 이제 오른쪽에 나왔던 도허티 선수가 정말 기가 막힌 태클을 들어오면서 슈팅이 성사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끝났다면 손흥민 선수의 부담이 훨씬 더 컸을 텐데, 전반 추가 시간에 이번엔 존슨 선수가 그 페널티킥을 얻어냈던 존슨 선수가 쿨루셉스키의 컵백 어시스트를 오른발로 성공을 시키면서 2대1 역전을 만들어 놓습니다. 존슨이 이날 네, 토트넘 공격이 대부분 오른쪽에 전개가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인상적인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냈고, 그동안 우리가 좀 비판도 많이 했지만 뭐 적어도 이 경기에서만큼은 존슨 네, 가장 좋은 활약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하프타임에 울버햄튼의 그 에이스죠. 쿠냐 선수가 벌써 올 시즌에 10골 기록하고 있는 쿠냐 선수가 부상 때문에 이제 교체 아웃이 됩니다. 왼발 왼쪽 무릎 쪽에 부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후반에 시작이 된 다음에 쿠냐가 빠지면서 이제 그 황희찬 선수도 왼쪽으로 이제 이동을 했고요. 하지만 토트넘은 이날 역시도 네, 부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 경기 부상으로 나갔던 드라구신 선수는 다행히 오늘 선발로 나와서 잘 뛰었는데, 왼쪽 풀백으로 선발 출전을 했던 우도기 선수가 손흥민 선수 볼 받으려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오른쪽 햄스트링을 잡고 네, 주저앉았죠. 그러면서 이제 네, 부상으로 아웃이 됐고요. 그 자리에 이제 레길론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레길론의 올 시즌 리그 첫 출전입니다. 올 시즌에 카라바오컵에만 추가 시간에 들어가서 1분 뛰었나요? 네, 굉장히 짧은 시간 뛰었었는데, 리그 마지막 출전은 지난 시즌에 브렌트포드 임대를 가서 시즌 마지막 경기 뛰었던 게 마지막입니다. 토트넘에서 뛴 지는 진짜 오래됐고요. 예. 그 레길론이 들어와서 손흥민 선수 뒤쪽에서 이제 플레이를 했는데 뭐 크게 인상적인 장면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후반 17분, 62분에 손흥민 선수는 이제 교체 아웃이 됐습니다. 베르너 선수가 그 자리에 투입이 됐고요. 손흥민, 비수마, 존슨을 빼고 베르너, 사르, 메디슨을 투입을 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교체가 이루어진 직후에 또 울버햄튼 벤치에서는 황희찬 선수를 불러서, 안드레 선수 부상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있었거든요. 황희찬을 불러가지고 작전 지시를 내리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뭐 큰 변화가 눈에 띄진 않았습니다. 그 뒤로 아주 인상적인 모습은 황희찬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후반 32분께죠. 베르너 선수가 왼쪽을 돌파해내서 크로스를 올리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왼쪽 크로스 공격보다는 안쪽으로 가지고 가는 공격을 많이 했었는데, 베르너가 들어와서는 크로스 공격을 좀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솔랑키 선수가 이거를 네, 제대로 처리 못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베르너 선수가 곧바로 또 기회가 왔는데 발리슛기 위해서 이제 헛발질을 했고요. 이날 그 추가 시간에 레귤런 패스를 측면에서 놓친 것도 그렇고,
베르나우 역시 폼이 여전히 좀 올라오지 않고 있는 모습은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요 상황 이후에 황희찬 선수가 수비에서 도슨과 함께 이제 교체 아웃이 됐고요. 그 뒤에 콜리스tov스키 오른발 슈팅기 있었습니다만 힘이 실리지 못했었고, 몇 차례 기회를 계속 무산을 시킨 이후에 후반 41분이죠. 라르센 선수가 셀타비고에서 임대온 노르웨이 국가대표 선수죠. 라르센 선수가 2대2 동점골을 터뜨리게 됩니다. 굉장히 사각이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또 그 포스터 골키퍼의 동작 자체가 굉장히 좀 약간 무성의하게 손을 쓱 올리는 그런 장면이어서 이게 골 맞아 했는데 아주 사각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골을 라르센 선수가 터뜨렸습니다. 이게 이제 후반 거의 끝나는 시점에서 나왔던 동점골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로 경기는 이제 끝이 났다고 봐야 되고요. 아인누리 선수가 이것도 이제 도움을 하면서 이날 2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파페사르가 주강으로 전진하면서 쌉세비 크로스를 헤더에 맞추긴 했는데 빗나갔고, 요거 굉장히 좀 아쉬웠던 그 장면입니다. 요게 만약에 들어갔다면은 확실히 승점 선점을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경기 거의 끝날 무렵에 저는 요것도 좀 아쉬운데 이날 벤탄쿠르가 상당히 의욕적이었습니다. 앞서서 충돌한 장면도 그랬었고 골도 넣었었고 아무래도 오랫동안 경기를 못 뛰었기 때문에 좀 그걸 만회하려는 욕심이 좀 컸던 것 같은데요. 97분에 좀 쓸데없는 옐로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게 오늘이 이제 시즌 19번째 라운드잖아요. 이 경기만 넘어가면 괜찮았거든요. 이 경기 전에 옐로 카드가 4장이 누적이 돼 있었고, 근데 이 옐로 카드가 5장째가 되면서 19라운드까지 5장을 받으면 그 다음 한 경기 못 나오거든요. 근데 19라운드 넘어가면 이제 5장을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32라운드 이전에 10장을 받으면 2경기를 못 나오는 걸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좀 벤탄쿠르 지금 안 그래 토트넘이 선수가 지금 태부족인데 좀 아쉬움이 있고, 본인도 그래서 이 카드 받고 나서는 굉장히 좀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올 시즌에 리그 첫 3경기 출전해서 매 경기 하나씩 3장을 받아놓은 게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좀 여러 가지로 토트넘 입장에서는 결국 승리도 못했고, 또 우독이 부상 나갔죠. 또 벤탄쿠르 옐로카드 누적으로 또 다음 경기 못 나오게 되죠. 이거 좀 상당히 좀 아쉬운 그런 마무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경기 끝나고 나서 우리 또 한국 선수들 손흥민 선수가 황희찬 선수 찾아가서 또 이렇게 좀 포옹하는 모습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두 선수 모두 좀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날은 아니었죠. 울버햄튼도 이기진 못했습니다만 황희찬 선수 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손흥민 선수는 좀 마음의 짐이 굉장히 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PK를 넣었더라면 하는 가정을 스스로도 안 할 수가 없을 테니까요. 자, 아무튼 코리안 더비 이렇게 끝이 났고요. 제가 입중계 결방 공지 올리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솔직히 저는 제 지인이나 제가 직접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그 사고에 이렇게 좀 휩쓸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여전히 마음이 무겁고 좀 멘탈적으로 좀 과거에 몇 차례 그런 참사들 있을 때도 이런 비슷한 느낌이 들었지만 이번에는 좀 굉장히 우울하더라고요. 뭐 피해자나 그 가족들 분들에 비할 바는 아니겠습니다만 너무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을 빨리 회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항공기 추락 피해자분들을 추모하고 애도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유족들의 아픔을 우리 모두가, 이 사회가 다 함께 위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홀리TV 후토크였습니다.